오늘 하루 종일 언론에 대해서도 많이 떠들었고 저 역시 이거 파느라고 시간 많이 썼습니다.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경심 교수로 인해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은 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어떤 이것이 심각한 수준이기도 하지만 그 일의 여파나 법적 해석이나 또는 검찰의 태도, 또 검찰이 하지 않을 수 없는 어떤 행위,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제가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 아마 구속이 된다면 가장 먼저 구속될 사람은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일 것입니다. 여기에는 틀림없는 증거들이 몇 개 있고 그 틀림없는 증거를 은폐하고 증거를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한 액션이 직접 취해져 버렸기 때문에, 특히 오늘 발생한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검찰도 이걸 봐주고 싶어도 못 봐주는 그런 상황까지 몰려버린, 이런 상황에서는 검찰도 어쩔 수 없이 설사 의도한 게 아니더라도 고의적으로 덮어주지 않는 한 수일 내로 결정을 내려야 할 것 같습니다. 조국의 딸은 2014년 부산대 의전원 지원용 자기소개서에 모 대학 총장 이름으로, 이 모 대학은 동양대죠, 동양대 총장 이름으로 수여된 봉사상을 수상기록에 넣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허위라면 부산대 의전원 입학은 바로 즉시 취소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의전원 취소, 입학 취소 이 정도 가지고 제가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건 아닙니다. 당시 지원서에 기재할 수 있는 수상 내역은 대학교 총장이든지 시도지사든지 장관급 이상으로만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맞추려 그러면은 대학교 총장이나 시도지사나 장관급 이런 사람들한테 표창장이나 상장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게 교수 사회에서는 총장이겠죠. 대학교 총장. 그런데 대학교 총장이 이것을 발행해 주지 않을 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는 위조가, 사무소 위조가 제일 먼저 일어날 수 있겠죠. 검찰은 조국의 딸 조민 씨가 받은 표창장이 조국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재직 중인 동양대인 것을 확인하고 3일 동양대 사무실과 정경심 교수의 연구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조민이 고교 시절 참여한 인턴 프로그램의 운용 주체인 단국대 의과학연구소도 지난달 압수수색 받았죠. 4일 오늘 중앙일보에 따르면 동양대 쪽에서는 조민 씨가 받은 상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정식으로 부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마이너한 거예요.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해당 표창장을 결제하거나 준 적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동양대 관계자는 검찰에서 증거로 제시한 후보자 딸의 동양대 표창장을 확인했지만 상장 1년 번호가 동양대 양식과 달랐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조계 쪽에서는 동양대 쪽 주장이 맞다면 해당 표창장을 제작한 인물은 사문서 위조 1번입니다. 사문서 위조 혐의를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KBS가 오늘 오후 5시 14분에 단독 보도를 한 게 있습니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동양대 총장상을 제출하면서 고려대 재학 시절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에서 교육봉사를 하고 받은 것이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동양대 영어영재교육센터는 조국의 배우자 정경심 교수가 원장인 곳입니다. 그러나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해당 상에 직인을 찍어준 적이 없다고 KBS에 밝혔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오보라면 KBS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학교 공식 문서인데 총장인 자신이 직인을 찍지 않았다면 무효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영어교육센터 담당자도 정경심 교수의 딸이나 어느 타 대학교 학생도 일한 적이 없다고 KBS에 설명했습니다. 만약에 이건 역시 오보라면 KBS가 책임져야 됩니다. 조국의 딸이 연구원으로 등록되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것도 KBS 단독 보도입니다. 동양대 측은 동양대 재학생이 아닌 외부 학생에게 상을 주는 건 없다. 그런 건 아예 없다며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수는 있다고 밝혔습니다. 센터에서 자체적으로 했을 수는 있는데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찍혀버린 겁니다.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계시는 것들일 겁니다. 여기까지는 보도가 나갔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오늘 아침에 이거는 서울경제 겁니다. 조국이 출근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딸이 동양대 총장 표창장 받은 것은 사실이다. 저희 아이가 동양대 가서 중고등학생 영어를 가르치는 것 실제 했다. 실제 총장 표창 받은 것도 사실이다. 금방 확인이 가능할 것이다. 키스터 인턴 증명서 발급과 관련해서는 원래 인턴 연결했던 분과 실험 담당했던 교수 이 두 분이 다르다. 저로서는 조국 자신이죠. 조국은 추후 형사 절차를 통해 어떻게 된 일인지 밝혀질 것하고 또 모르쇠로 밀어봅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이겁니다. 이거는 또 KBS 겁니다. 제가 이렇게 우리나라 언론 전체를 교차 검증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국 후보자는 아침 출근길에 실제 봉사활동을 했고 그에 대해 상을 받은 건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조국의 워딩 직접 목소리가 나옵니다. 딸이 학교에 가서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을 영어로 가르치는 거 실제 했습니다. 실제 활동을 했고 그에 대한 표창장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거 조국의 목소리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말이 오후 들어오면서 바뀝니다. 표창장을 받은 것은 확인했기 때문에 아침에 말씀드렸다.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다. 처의 경우, 부인의 경우죠.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의 말을 동양대 측에 한 것 같았는데 여기에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자, 오전에는 실제로 일했고 실제로 총장 표창장 받았다 하다가 오후에 들어서 말이 바뀝니다. 표창장 받은 것은 확인했기 때문에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렸고 처의 경우, 자기 부인의 경우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을 동양대 측에 한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말을 바꿉니다. 무슨 오해일까요? 무슨 오해이길래 조국이 말을 바꿔버릴까요? 조선일보 오늘 오전 10시 52분 기사입니다. 이게 12시 13분에 다시 수정을 한번 했습니다. 정경심 교수가 증거인멸을 시도했다. 내용이 뭐냐면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아내인 동양대 정경심 교수가 자신의 딸이 교내 규정을 어기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수상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 딸의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 하고 동양대학교 측에 압력을 가한 정황이 확인됐다. 자, 이게 내용이 뭐냐면은 표창장은 가짜지만 그것이 엉터리지만 그 표창장이 정상적으로 발급됐다는 반박 보도 자료를 학교 측에서 좀 내달라. 이거 완전한 증거 조작이고 증거 인멸이거든요. 이럴 때 어떻게 되는지는 조금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검찰이 동양대를 압수수색한 지 하루 만에 이루어진 이 같은 행동은 증거인멸 시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 법조계 시각이다. 이렇게 또 조선일보에서는 썼습니다. 제가 지금 인용한 언론사만 몇 개인지 나중에 한번 세보십시오. 이날 교육계 관계자는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 고위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이 고위 관계자가 누굴까요? 총장이겠죠. 딸의 의전은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총장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고 요구했다고 전했다. 정경심 교수는 총장 표창장 발급이 자신이 맡고 있는 영어영재센터장 전결사항이라는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시켜달라고 전해졌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총장의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인 절차다.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 표창장을 발급하는 것은 영어영재센터장 전결사항이다. 전결이라는 게 뭡니까? 총장까지 안 올라가고 중간에서 전적으로 결재를 해버리는 전적인 결재사항이죠. 그렇다면 이것도 증거인멸이고 증거조작이죠. 동양대 측은 처음부터 몰랐던 일이고
정경심 교수 자신이 센터장으로 있는 영어 영재센터에서 상장이 나간 걸로 해달라는 취지의 압력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즉 총장이 모르는 것은 이미 총장이 그런 이야기를 다른 언론에 했기 때문에 말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래서 총장이 모르는 건 맞지만은 영어영재센터장의 정결사안이라고 말을 바꿔버리면 총장은 모르고 있는 게 맞고 또 형식은 절차는 정상적이었다는 게 되죠. 이렇게 증거 조작과 인멸을 시도했습니다. 그러나 조국의 딸 조민이 받았다는 상장에는 동양대 총장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습니다. 찍혀 있습니다.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딸의 의전원 입학이 취소될 수도 있으니 총장 표창장 발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는 반박 보도자료를 내달라. 두 번째는 총장 표창장 발급이 자신이 맡고 있는 영어 영재 센터장 정결 사안이라는 것을 그런 내용을 보도자료에 포함시켜달라. 그러면 아기가 다 맞아떨어진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자 동양대 학교청은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검찰은 이 상장이 처음부터 조작됐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었다고 합니다. 조국의 딸이 의전원에 제출한 표창장이 동양대의 기본 양식, 일련 번호와 다른 정황을 확보한 때문입니다. 검찰이 원본과 조민이 가지고 있는 표창장이 서로 다르다는 것을 검찰이 미리 확인하고 있었던 겁니다. 검찰은 전날 압수수색에서 이와 관련한 모든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경심 교수의 이 같은 요구에 동양대 측은 검찰이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해 가버렸고 진상이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그런 입장을 낼 수는 없다 하는 취지로 거절을 했다고 합니다. 거절한 사유를 보면 이렇습니다. 1. 검찰이 관련 자료를 모두 압수해 가버렸다. 그러니까 지금 조작해서는 늦다. 두 번째, 진상이 가려지지도 않았는데 진상이 밝혀져야 되는데 아직 진상이 나오지도 않았는데 그런 입장을 낼 수는 없다. 이렇게 거절을 해버린다고 합니다. 동양대에 따르면 조국의 딸은 2012년 동양대 총장 명예의 표창장을 수령했고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지원할 당시에 이것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양대는 자체 조사 결과 상장 발급 대장에 조국의 딸 조민에게 상장이 나간 기록이 드러나지 않는 것으로 확인을 했다고 합니다. 이건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또 표창장에 직인이 찍힌 동양대 총장도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그런 상을 준 기억이 없다. 나는 그런 상을 준 기억이 없다. 그러면 누군가 만들었죠. 자, 사문서 위조. 이거는 마이너하다 그랬죠. 사문서 위조를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증거 조작,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 여기까지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같은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동양대 표창장은 초등학생도 많이 받는 상이라면서도 정경심 교수가 동양대에 반박 보도자료 작성 관련 전화를 했는지는 확인이 되지 않고 있고 수사와 연계될 수 있는 부분이라 언급하기에 부적절하다고 이렇게 발표했습니다. 반박 보도자료 작성 관련 전화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고 했죠. 그런데 조국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조국의 딸 총장상 위조 의혹과 부인의 증거인멸 시도 의혹에 대해서는 표창장을 받은 것은 확인했기 때문에 아침에 그렇게 말씀드린 거다. 처의 경우 아침 기사를 보고 놀라서 사실대로 밝혀줬으면 좋겠다는 이런 취지의 말을 동양대 측에 한 것 같은데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처가 동양대 측에 이야기한 것은 확인이 됐죠. 그런데 인사청문준비단 측은 보도자료 작성 관련 전화를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인사청문준비단과 조국의 말이 다르죠. 조국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해? 그러면은 지금까지 나온 기사들은 한두 군데서 나왔습니까? KBS는 확정적으로 관련자들하고 다 대화를 했고 확인했다. 이렇게 보도하는 거 보셨죠? 앞서 검찰은 이 표창장이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발급되지 않은 정황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중앙일보 취재 결과 이날 압수수색을 당한 동양대 측은 해당 표창장이 발급된 적이 없다고 검찰에 진술을 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최승혜 동양대 총장은 중앙일보와 통화에서 나는 이런 표창장을 결제한 적도 없고 준 적도 없다. 워딩이 딱 나와 있죠. 이것이 오보라면 중앙일보에서 책임져야 됩니다. 최 총장은
1994년부터 지금까지 총장으로 재직 중이다. 동양대 관계자는 오늘 검찰에서 조국의 딸이 우리 학교에서 받았다는 표창장을 들고 왔는데, 검찰이 들고 왔던 모양입니다. 표창장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참 검찰도 용하네요. 그걸 들고 왔어요. 들고 왔는데 상장 일련번호와 양식이 우리 학교의 것과 달랐다. 이렇게 워딩을 땄습니다. 이것이 오보라면 중앙일보가 책임져야 되죠. 그래서 지금 학교에 있는 상장 번호도 보여주고 검찰도 이를 확인해서 갔다. 검찰은 다 파악했죠. 모든 걸 싹 파악했습니다. 특수부 검사 출신 변호사는 동양대 측 이야기가 맞다면 해당 표창장을 만든 사람에게는 사문서 위조 혐의, 정당하게 발급되지 않은 표창장이 부산대 의전원의 입시 자료로 제출됐다면 입시를 방해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도 가능하다. 지금 여기서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사문서 위조, 하나는 업무방해 혐의. 그리고 진짜 중요한 건 앞에서 보았던 증거조작, 증거인멸입니다. 동양대 관계자에 따르면 조국의 아내인 정경심 교수는 며칠 전 연구실을 다녀갔다. 그 왔다 갔는 모양입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할 때 정경심 교수의 동선을 확인하기 위해서 CCTV까지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또 정 교수가 센터장으로 있던 영어 영재 센터도 조사했다. 여기에서 진짜 중요한 거는요, 피의자가 증거인멸을 시도하면 바로 그 상황에서 구속입니다. 또 다른 증거를 인멸을 계속 해나갈 것이 틀림없다는 정황이 나오면 바로 구속부터 시킵니다. 그것이 검찰의 수사 관행입니다. 이거는 수사 원칙이기도 합니다. 이미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놔두면 다른 증거도 다 인멸할 거 아닙니까? 다 조작하고 인멸할 거 아닙니까? 그걸 그냥 둬야 됩니까? 그렇게 될 때는 정상적인 검찰이라면 100% 즉시 구속입니다. 다만 조국이 지금 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언제까지 얼마나 봐줄지는 몰라도 길게 봐줄 수가 없어요. 이미 증거인멸이 시도되고 있고 현장이 발각된 셈인데 그런 상황에서 더 봐주겠다? 있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구속이 된다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조국의 부인 정경심 교수가 제일 먼저 구속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서울경제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제가 이 한 줄만 딱 가져왔습니다. 이것이 오보라면 서울경제가 책임져야 됩니다. 검찰은 조만간 조국의 배우자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소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만간 소환하죠. 이때 소환했을 때 증거인멸을 한 사람은 이 소환에 가게 되면 거의 10중 8구 구속입니다. 소환해가지고 풀어주면 바로 또 증거인멸을 할 것이기 때문에 거의 8, 90%, 10중 8구는 구속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검찰은 정경심 교수가 센터장을 지낸 동양대 영어영재센터도 조사했습니다. 동양대 관계자에 따르면 수년 전 이 센터에서 영어교육 관련 책을 만들 때 조국의 딸 조민이 조교로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검토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검사를 우리는 흔히 칼제비라고 합니다. 칼제비 이렇게 하죠. 얼마 전에 홍준표도 그런 얘기했죠. 검찰 수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정말로 제대로 된 칼제비인지 보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이 칼제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3가지 정도의 종류가 있습니다. 그냥 마구잡이로 칼춤을 추는 망나니가 있을 수 있고 주군의 명령에 죽고 사는 주군의 명령에 충실한 닌자 거북이 종류의 칼제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정의 칼잡이가 있습니다. 제가 그림을 갖다 놨습니다. 지금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까요? 그냥 망나니 같은 짓을 할까요? 아니면 닌자 같은 짓을 할까요? 아니면 정의 칼제비가 되고 있을까요? 이것을 지켜보는 우리는 얼마 전에 저와 구독자님들이 같이 상의를 해서 댓글로 상의를 해서 제가 결론을 하나 내린 게 있습니다. EEJ 차도살인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를 보겠다. 그러나 그 전략의 기본 방향은 EEJ 오랑캐로 하여금 오랑캐를 제압한다.
사도살인, 다른 사람의 칼로 사람을 제거하는 전략을 수립한다 이거죠. 사도살인 EJ. 어떤 쪽이 되건 지금 현재 검찰이 우리의 목적에 맞게, 우리 국민의 이익에 맞게 활동해 주기를 고대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 가지 칼제비 종류 중에서 정말로 제대로 된 대한민국 검찰이라면 세 번째 칼제비가 되어주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공유하기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